심리적 공간을 품고 살아가기. 아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피턴을 하기 위해 주택가의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다. 흙길로 된 낯선 그 길은 너무 좁았다. 차량 두 대가 마주보고 지나가려면 서로 번갈아가며 아주 천천히 조금씩 움직여야만 가능한 정도의 길이었다. 다행히 앞에서 오는 차가 없어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 골목길에서 갑자기 회색 스포츠카가 나타났다. 그 차는 좁은 골목길에서 마치 트랙 위를 달리듯 빠르게 접근했고 순간적으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다. 차량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마른 먼지가 한순간 시야를 가려버렸다. 그 차는 흙에 미끄러지며 내 차와 충돌 직전 가까스로 멈춰섰다.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미친 거 아니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는 생각과 함께 문을 열고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운전을 이따위로 해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문을 열려는 순간 여러 개의 헤어롤을 머리에 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단 헤어롤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급히 때려 하니 그만 머리카락과 헤어롤이 엉키고 말았다. 그런데 그 짧은 사이 마음이 살짝 누그러졌다. 결과적으로 헤어롤을 푸는 동안 내 감정을 조절할 심리적 공간의 시간을 얻은 것이다. 심리적 공간은 사람이 감정을 조절하고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학적 개념이다. 어떤 감정이 즉시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짧지만 소중한 여유를 말한다면 나에게는 헤어롤을 푸는 시간이 그 공간을 마련해 준 계기가 되었다. 헤어롤을 푸는 몇 초 동안 나는 본의 아니게 내 상태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1차 감정, 너무 놀랐고 공포스러웠다. 2차 감정, 화가 난다.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싶다. 만약 내가 즉시 차에서 내려서 분노를 표출했다면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반응하며 언성을 높였을 것이다. 그러나 헤어롤을 푸는 작은 행동이 나에게는 강렬한 감정을 조절할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이로 인해 분명히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나는 살아 있었다. 그러자 분노보다 안도감이 커졌고 상대방에게 괜찮으세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라는 말을 먼저 건넬 수 있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런 내 반응에 경계적 반응을 드러냈다. 비켜주세요. 잠시 다시 화가 나려 했지만 이내 멈출 수 있었다. 중요한 건 내가 조금 더 다치지 않았고 살아있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조금씩 서로 비켜볼까요? 여기 좁아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데 라고 말을 건넸다. 내 대답에 상대는 조금 미안했는지 그제야 네 제가 조금 빼볼게요 라고 말했다. 내 반응이 공격적이지 않기도 했지만 차를 빼기 위해 차를 멈추고 움직이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에게도 심리적 공간이 생긴 듯 보였다. 서로가 골목길을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될 무렵 그는 살짝 뒤돌아보면서 아까 죄송합니다. 이 길이 이렇게 좁아지는지 몰랐어요 라고 말하며 사라졌다. 잠시 멈춤이 주는 삶의 여백.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는 감정 조절 이론을 통해 적절한 감정 조절은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면서 감정 조절을 위해 5단계 방법을 제시했다. 1. 상황 선택.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은 아예 안 가기. 2. 상황 수정. 대화를 바꾸기 위해 농담하고 크게 웃기. 3. 주의 분산. 불편한 모임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주변 음악 듣기. 4. 인지적 재평가.
불편함도 내 인내심의 발전으로 생각하기. 5. 반응 조절. 잠시 화장실로 피하거나 먼저 가겠다고 말하기. 이론에 따르면 나에게 헤어롤을 푸는 시간은 주의 분산과 인지적 재평가의 과정이었다. 즉, 나는 그 짧은 시간에 저 사람은 미친 운전자인가에서 그래도 내가 다치지 않았네, 저 사람도 놀랐을 거야로 사고의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었다. 덕분에 나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상대방과 보다 이성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삶의 크고 작은 충돌 속에서 헤어롤을 푸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즉각 반응하기 전에 몇 초간 멈추어 심호흡하기.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반응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기. 내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과 건강한 대화를 이어가는 법 배우기. 부모님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이 능력을 지닌 부모들을 많이 만났다. 자녀들에게 말실수를 하는 경우는 그들이 대화의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가 더 많았다. 그들은 시간에 쫓기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말실수를 하고는 이내 후회하고 가슴 아파했다. 이것은 비단 부모의 성격에서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그 잠시의 헤어롤 푸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잠시 멈추고 여유를 가지세요. 명상 앱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문구지만 우리는 그 여유를 가질 틈이 없다. 점심시간에도 업무 메신저가 울리고 저녁 약속 중에도 시계를 보며 다음 스케줄을 고민한다. 시간은 늘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은 끝없이 쌓여만 간다. 잠시 휴대폰을 내려두고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볼 그 5분을 만들지 못한다. 설령 그런 여유가 생긴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채워야만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현대인의 삶은 쉼을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달리는 삶이 되어버렸다. 잠시의 고요함, 여유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특히 부모들은 퇴근과 동시에 집에 가서 해야 하는 일을 생각한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아이의 미소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지 못한다. 숙제는 했는지, 내일 준비물은 챙겼는지, 왜 아직까지 잘 준비를 하지 않았는지, 저녁을 왜 아직도 먹고 있는지, 거실은 왜 이렇게 엉망인지, 내일 옷은 뭘 준비할지 등으로 머릿속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머리에 과부하가 오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주의력이 오히려 저하된다. 또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의 증가로 이어지는 인지 과부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정보량을 초과하면 뇌가 피로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현상, 상태가 되는 것이다. 경제학자 샌딜 멀레이너셔는 시간 희소성 이론을 들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더 비효율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시간이 부족하다는 압박이 커질수록 실수를 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다. 그 결과 진짜 중요한 것, 나의 행복, 인간관계, 건강 등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헤어롤을 푸는 시간은 나에게 큰 성장 모멘텀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화내지 않고 좋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인이 경험하는 여유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상실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과거보다 덜 웃고 덜 쉬고 덜 대화하며 살고 있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도 충만함보다 지침이 더 남는다.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하나둘 잃어가면서도 그 상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달려간다. 과거에는 잠시 차를 멈추고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호가 바뀌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과거에는 대화의 순간을 음미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 다음 할 일을 떠올린다. 여유를 잃어버린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잠시 멈춰 심호흡을 하고 차 한 잔 천천히 음미하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대화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유를 되찾는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상실한 것이 단순한 시간의 여유가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충만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